자,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한 집단의 원래 분산도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원래 평균도 한 집단의 목평균을 모를 때 얘의 표본 평균 가지고 얘를 추정 검정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두 집단의 평균들의 뭐가 더 크니 더 작으니 아니면 서로 다르니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또 따로 계산해 가지고 두 집단을 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 집단의 모분산을 몰라서 표본 분산 가지고 추정 및 가설 검정하는 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집단의 모분산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집단의 모분산을 모를 때 표본을 뽑아서 이 집단의 표본 분산과 이 집단의 표본 분산을 가지고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크네, 누가 더 작으네, 아니면은 누가 서로 다르네, 이런 거를 검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여태까지는 원래 8장에서 추정 배웠고 그 다음에 9장에서 검정 배웠는데, 그거를 나중에 뭐 10장 이럴 때는 한꺼번에 합해서 추정도 가설 신뢰구간하고 가설 검정 같이 했었고요. 그런 것처럼 여태까지는 한 집단 따로 하고 두 집단 따로 해서 챕터를 나눴지만, 이제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집단짜리 분산에 대한 추론했으니까 이제 두 집단짜리 분산에 대한 추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때 했을 때 같으면은 한 챕터가 끝이 났는데 11장에서 이거를 같이 다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지우면서 설명을 할게요. 한 집단에서 우리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원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그 분포 이론을 막 전개를 할 때 이제 이런 분포도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전개가 됐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잘 보니까 거기에 시그마의 제곱하고 S의 제곱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시그마의 제곱을 가지고 S의 제곱을 가지고, 즉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 분산을 가설 검정 및 구간 추정하는데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유일한 그 특징은 누구죠? 비대칭 분포라는 데 있어가지고 반대쪽을 1-2분의 알파를 보는 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산수를 좀 할 수 있어야 됐잖아. 1-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라는 산수를 좀 할 수 있어야 됐었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자, 이제 우리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집단의 분산은 원래 그거 할 때는 평균 할 때는 한 집단이나 두 집단이나 모두 Z 디스트리뷰션 혹은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는데, 분산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디스트리뷰션의 이름은 F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F 디스트리뷰션은 어디로부터 유도가 되냐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사실은 유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책의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도 엄청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F 디스트리뷰션은 더 간단하게 그냥 요런 게 있어 이러고 이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수학과 출신이어서 이렇게 통계학 입문 이런 거부터 배우지를 않고 수리 통계부터 배웠어요. 근데 그 수리 통계를 배웠을 때 F 디스트리뷰션 배우기 위해서 감마 펑션부터 베타 펑션부터 막 다시 다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F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책에 이 가진 내용보다는. 그런데 그냥 F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거야 이렇게 딱 해버리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좀 설명이 길어. 자, 이게 어떤 집단이 있어? A 1번 집단이라 할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집단이 있어? 2번 집단이라 할까요? 이 집단에는 시그마 1의 제곱이라는 모분산이 있겠죠. 몰라서 문제지. 이 집단에는 시그마 2라는 모분산이 있겠죠. 몰라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표본을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표본을 몇 개나 뽑냐면 N1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본 분산이 계산이 되겠지. 표본 분산은 S1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도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그러니까 두 번째 집단에서도 표본을 뽑겠죠. 이 두 번째 집단에서 뽑은 표본은 몇 개나 뽑았냐면 N2개 뽑았을 거예요. N2개 뽑고 여기에 이제 표본 분산이 S2의 제곱이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표본의 값이고 표본 분산의 값이니까 이 N1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N1 빼기 1개만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표본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N2개가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N2 빼기 1개가 있는 거겠죠. 왜? 분산 안에는 표본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안다는 것은 N개의 데이터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개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N-2를 우리가 뭐라고 다시 부를 거냐면 new 1이라고 불러보자. 그 다음에 N2 빼기 2라는 두 번째 집단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new 2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잠깐만 한번 보죠. 우리가 일단 분산부터 아니 가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가설부터 보죠. 우리가 H0는 어떻게 써요? 늘 그렇듯이 시그마 1의 제곱은 시그마 2의 제곱이랑 같냐 대 H1은 시그마 1의 제곱은 시그마 2의 제곱보다 크냐 작냐 서로 다르냐 이렇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 모집단 아니 모평균 구간 추정 및 그 가설 검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요렇게 잡으면 어때요?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뭘 배운 사람들이니까 두 집단의 그 모평균의 추정 및 가설 검정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H0는 시그마 1의 제곱 빼기 시그마 2의 제곱이 0이다 대 H1 요거 1인데 H1이 시그마 1의 제곱 빼기 시그마 2의 제곱은 0보다 크니 작니 서로 다르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마라는 N은 뭐냐면 흩어진 정도거든. 두 개의 흩어진 정도를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흩어진 정도를 왜 비교하냐면 어디서 뭘 뽑는지 뭐가 흩어진 정도인지 이건데 서로 다른 집단의 흩어진 정도가 3이다. 그러면 또 다른 집단의 흩어진 정도는 2다. 그러면 그 두 집단의 흩어진 정도의 차이는 1이다. 서로 다른 애들인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각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H0를 이 다음과 같이 둬요.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시그마 2의 제곱을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이꼴 1이냐 대 그지? H1은 요거를 나눠주는 거지. H1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2의 제곱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 1보다 크니 1보다 작으니 혹은 1과 서로 다르니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집단의 구간 추정 가설 검정은 가설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예쁘게 좋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문제가 생기는 딱 그 시점에서 끝났네요. 자,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저기 요거 잠깐 이거 리뷰를 되게 길게 해야 되거든. 여기서 끊어지면은 그래서
상견례 한번 합시다. 상견례.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나눌 때 있잖아. 얘를 나눌 수도 있지만 얘를 나눌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어느 집단을 첫 번째 집단으로 잡을 건지 어느 집단을 두 번째 집단으로 잡을 건지는 그냥 내 마음이지.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집단으로 잡고 이거를 두 번째 집단으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카이 스퀘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시그마 1의 제곱에 S1의 제곱을, 이게 1이니까 시그마 2의 제곱에 S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보고 싶으면 이게 이제 먼저 필요하니까 요렇게 보고 싶으면은 요걸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이걸 뭐라고 보냐, F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F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그러면은 누가 분자고 누가 분모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두 개 중에 누구든지 분모가 될 수 있고 두 개 중에 누구든지 분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뭘로 분자나 분모를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쓸 때 분자인지 분모인지는 반드시 밝혀줘,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모예요. 외워두세요. 자모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분자가 지금 누구냐면 요 1번 집단이잖아. 얘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 빼기 1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집단이잖아요. 모는, 그래서 두 번째 집단은 n2 빼기 1,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와 분모에 그냥 똑같은 애를 곱해주죠. 그러면 S1의 제곱, 이러면 N1 빼기 1의 시그마 1의 제곱, 요렇게 둘 수 있잖아요. 자, 요거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N2 빼기 1을 S2의 제곱에 곱해주고, N2 빼기 1을 시그마 1의 제곱에, 시그마 2죠. 2의 제곱에 이렇게 곱해줄게요. 뭐 그냥 곱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카이 스퀘어의 n1 빼기 1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카이 스퀘어의 n2 빼기 1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즉 이 식의 이름은, 그런데 아까 우와, n1 빼기 1을 누1이라고 부르고 n2 빼기 1을 누2라고 부르기로 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누1이고요. 얘는 누2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누1분의 말을 잘못해, 누2네요. 누2분의 카이 스퀘어의 n2 빼기 1이 누2잖아요. 누2. 그 다음에 얘는 누1분의 카이 스퀘어의 누1, n1 빼기 1이 누1이잖아요. 요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한편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뉴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얘를 뭐라고, 뉴2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즉 우리는, 자, 한번 다시 보죠. 우리는 원래 F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N1 분자 모로 정의하고, 원래 이 함수의 정의는 시그마 1의 제곱분의 S1의 제곱, 첫 번째 집단, 그 다음에 시그마 2의 제곱분의 S2의 제곱,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유도한 것으로 보면 F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F 디스트리뷰션은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누1, 누2에 요 값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뉴1분의 카이 스퀘어 뉴1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뉴2분의, 잘 안 써지네. 뉴2분의 카이 스퀘어 뉴2의 제곱, 요렇게 써주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F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F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수요일 시간에 마지막으로 F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을 하고 끝낼 건데, 이게 F 디스트리뷰션은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책은 그 수식을 막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책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자 봐라, F 디스트리뷰션은 이거다. 그리고 F 디스트리뷰션의 특징은 요렇게 생겼다. 그냥 약간 그냥 받아들여,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과 출신인 제가 F 디스트리뷰션을 배웠을 때는 야, F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게 원래 감마 펑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감마 펑션이라는 건 말이야. 아, 근데 말이야, 근데 감마 펑션도 만은 아니야. 또 심지어 얘는 감마 펑션의 특별한 형태인 베타 펑션의 형태로 이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3주 동안 F 디스트리뷰션을 너네한테 설명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처럼 그냥 받아들이기에도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냥 받아들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 배웠듯이 감마 펑션부터 배우려면 한 3주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름방학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그 어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성질의 한계가 있어. 뭐 뒤집어지는 성질인데 아주 직관적인 버전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복잡하게도 한 버전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마나 여러분들은 그냥 그 직관적인 내용만 알면 되고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긴 그림 설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남아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F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의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